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5장 6부 물어봅니다. 5장은요. 간심, 비패, 신이에요. 6부는요. 담소, 위, 대, 방이죠. 담낭, 소장, 위장, 대장, 방광이 6부예요. 그래서 다음 중 6부인 것은 담낭, 소장, 위장, 대장, 방광 중에 하나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5가지 감정이 있다. 노희사비공, 노희사비공. 분노를 하면 간이 상한다. 너무 기쁘면 심장이 상해. 생각이 많으면은 비장, 위장이 상해. 그리고 슬프면 폐가 상한다. 공포, 두려움이 있다면 신장이 상한다. 너무 무서우면 우리 오줌 찔끔 나오잖아요. 신장이 상한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매운맛은요. 간을 상하게 하고요. 짠맛은 심장을 상하게 하고요. 신맛은 비장을 상하게 합니다. 쓴맛은요. 폐를 상하게 해요. 그리고 단맛은 신장을 상하게 해서 당뇨병이 많이 온다. 개양우마돈, 이 음식은 좋다 이거예요. 이 동물은 좋다 이거예요. 닭은 간에 좋고요. 양은 심장에 좋고, 소는 여기에 좋고, 말은 폐에 좋고, 돼지는 신장에 좋다 이거죠. 여자 생식기 하면은 간하고 연결하시고요. 남자 생식기는 신장하고 연결하셔야 됩니다. 치과 진료 시 치과 진료 의자에 앉거나 내려올 때의 포지션은 수직 자세예요. 수평 자세예요. 수평은 가로고요. 수직은 위아래 자세입니다. 우리 치과 의자 어떻게 합니까?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뒤로 눕히잖아요. 수직 자세예요. 수직 자세. 이게 과거에 나왔었나 봐요. 입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반사시켜 뭘로 반사시킬까요? 거울로 반사시키겠죠? 치경입니다. 치아를 보는 거울, 거울 경자예요. 뭐 치경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여기 이렇게 거울 달려 있잖아요. 스케일링 할 때도 이걸로 입 안을 보잖아요. 치경은 입안을 반사시키는 거울이에요. 라이트는요. 그 유니체어, 이 체어 자체에 이 위에 이 라이트 있잖아요. 스탠드라고 해야 되나요? 예, 입 안을 환하게 비춰주는 불이에요. 입 안을 비춰준다 하면은 거울경입니다. 우리나라 도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폐기물 처리법, 쓰레기 처리법은요? 매립법이다. 우리나라는 땅에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비용이 가장 조금 들어서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고형 폐기물 대부분을 그냥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소각법이 깔끔하다. 소각법은 이 처리시설을 돈 주고 만들어야 돼서 처리시설이 좀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고 있고, 또 이 연기 때문에, 태우고 난 연기 때문에 대기 오염에 또 문제가 있어서 안 하고 있나 봅니다. 소각법으로 하면은 부피도 줄고, 지금 우리나라 쓰레기 이제 더 이상 매립할 데 없다고 하는데요. 그쵸? 아직까지 매립법을 하고 있네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손 씻기 교육을 하려고 할 때는 효과적으로 하려면은요, 시범을 보여야 돼요. 시범 교육이 최근의 내용, 최신의 방법으로 실무 적용에 용이하다고 했어요. 손 씻는 거 백날 말로 설명하면 뭐합니까? 그냥 비누 가져와서 물에다가 이렇게 손 씻으세요. 보여주는 게 최고다.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관찰법이겠어요. 대기 오염의 일종이래요. 금속물과 석조 건물을 부식시킨대요. 하면은 산성비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부식시키는 건 산성비예요. 산성비의 원인 물질은요? 이산화황, 아황산 가스죠. 산림에 피해를 주고 호수나 하천의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비에서 산성물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부식도 되고 생태계는 파괴가 되고 이 산림이나 농사에도 농작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가 뭘까요? 이미 그 사장한테 폐기물 비용을 부담시켜서 물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폐기물 부담금이에요. 애초부터 니네들이 폐기물 비용을 부담해서 판매를 해라. 이게 바로 폐기물 부담금입니다. 폐기물 부담금, 기저귀 같은 것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미리미리 부담시키는 제도가 폐기물 부담금 제도입니다. 환경오염 관련 부담금이 4가지가 있어요. 탄소세, 환경 개선 부담금, 안전관리 예치금, 공해 배출 부과금이 있어요. 탄소세는요,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으로 탄소가 많이 나오면은 세를 부과합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요, 경유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겁니다. 승용차는 보통 휘발유잖아요. 이 트럭이나 이렇게 대형 버스 같은 것들이 경유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나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게 이게 바로 환경 개선 부담금이에요. 경우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매연이다 하면은 이건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죠? 환경 개선 부담금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재활용이 안 돼가지고 폐기물에 부담시키는 것은 폐기물 부담금이에요. 폐기물 부담금은 물건이 나올 때부터 제조업자,
사장이라고 할게요. 환경 개선 부담금은 매연이죠. 경유죠. 그냥 운전자예요. 자동차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사장에게 부과하는 것은 폐기물 부담금이다. 그냥 일반적인 시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환경 개선 부담금이다. 안전관리 예치금. 공사 현장에서 방치된 거 많이 보셨나요? 공사하다 말고 되게 귀신의 집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공사하다가 방치하면은 굉장히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받습니다. 도시가 이 건물 때문에 흉물스럽다. 그래서 환경오염 관련 부담금 중에 안전관리 예치금이 있는 거예요. 공해배출 부담금. 이것은 벌금입니다. 경유소비자 환경개선 부담금.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예치금이 있다. 보행장애, 고련화증 있을 때 의심되는 물질은 카드뮴입니다. 카드뮴 때문에 고련화증, 이따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따이가 일본말로 아프다 이런 뜻이래요. 엄청 아픈가 봐요. 과하면 백내장과 화상을 일으킨다 하면은 적화, 적외선이에요. 적화. 또 자살, 자외선은요? 살균작용이죠. 자살, 요거는 좀 기억하세요. 적화, 적외선은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햇빛을 보면은 백내장이 생길 수 있겠죠? 백내장 예방하려면 선글라스 끼고 다니세요. 부유물이나 불순물을 가라앉히는 인공정화법은 뭘까요? 침전법이다. 가라앉히는 것이니까 침전법이다. 이 뜻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볍게만 들으세요. 희석은요? 그냥 섞는 거잖아요. 그쵸? 오염물질이 유입된 상태에서 많은 양의 물과 섞어서 한마디로 그냥 희석만 시키는 거예요. 침전은요, 가라앉는 거. 산화작용은요, 산소랑 같이 결합하는 거. 일광소독은요, 햇볕을 쐬는 거죠. 자외선에 의한 살균작용으로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게 일광소독이다. 식균작용은요, 먹는 거예요. 뭘 먹어요? 오염물질이 분해된대요. 오염물질을 먹어버린다. 우리 백혈규 식균작용 했었잖아요. 그쵸? 자정작용의 하나입니다. 오염의 농도를 낮추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식균작용, 먹어버린다. 오염 농도를 낮추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거. 가라앉히는 거, 침전법. 또 산소랑 결합하는 거, 산화작용. 햇볕 쬐는 거, 일광소독. 오염물질을 분해해서 농도를 낮추는 거, 식균작용.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어떤 시설이죠? 노인 의료복지시설입니다. 의료하면은 요양이 들어가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국가고시에 잘 나오는 거 뭐가 있어요? 규모입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을 가정은요, 공생으로 기억하세요. 입소자를 9명 이내로 받습니다. 노인을 9명 이내로 받는다 이거예요. 노인 2.5명당 직원은 1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노인이 10명이면요? 직원이 4명이 필요하겠죠? 아, 그래서 그냥 9명만 받는구나. 직원이 3명만 있도록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일상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분들이 공생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정환경하고 비슷한 생활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노인 요양시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에요. 입소자를 10명 이상으로 받습니다. 10명, 20명 또는 30명, 규모가 보통 100명 이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은 규모가 10명 이상이다. 9명 이내라고 한다면 공생이다. 이렇게 의료시설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 규모를 나눠요? 우리가 병상이 29개 이하라고 한다면 의원이고요. 병상이 30개 이상이라고 한다면 병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합병원은요? 병상이 100개 이상이죠. 이렇게 규모를 나누는 것처럼 입소자를 9명만 받는다 하면은 공생이다. 입소자를 10명, 20명, 30명 받는다 하면은 요양시설, 요양원이라는 거예요. 네이버에 요양원 검색하시면요. 보통 뭐 규모가 30몇 명, 뭐 80몇 명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요양시설이라는 거예요. 의료복지시설이죠. 거기에 간호사도 있고요. 간호조무사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습니다. 뭐 그리고 의사도 1명 정도는 있잖아요. 노인 어떤 복지시설에는 경로당, 복지관, 노인교실이 있다. 건강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가를 즐기는 것입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또 노인 복지시설 중에서 어떤 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이런 게 있어요. 재가급여입니다. 있을 재, 집 가. 재가급여예요. 급여는요. 같은 말로 서비스 또는 혜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노인 복지시설 이거 정말 국가고시에 허구 헛날 나오잖아요. 방문 요양
대상자 집에 방문합니다. 누가? 요양보호사가. 그래서 일상생활도 도와주고요. 신체 활동 지원도 해주는 거예요. 방문 목욕 차량이 가요. 그래서 2명 정도가 그 대상자를 목욕시켜주는 겁니다. 주 야간 보호.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데이케어 센터예요. 일정 시간 동안 갑니다. 그래서 국가고시에 일정 시간이다 하면은 주야간 보호예요. 왜?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5시, 6시에 집으로 옵니다. 버스가 있어요. 이 차를 타고 가서 차를 타고 와요. 일정 시간만 이 노인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단기 보호. 이 단기의 기자가요. 기간의 기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들이 해외 출장에 잡혔습니다. 엄마가 치매 노인이에요. 단기 보호 시설에 맡기는 거예요. 단기 보호 시설로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습니다. 제가 서비스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라며. 왜 제가 서비스죠? 여러분, 한 달은 30일이에요. 이 30일 중에서 일정 기간, 며칠만 가는 거지 이 나머지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기간이 더 많다. 그래서 제가 서비스에 단기 보호가 들어갑니다. 방문 간호도 국가고시에 잘 나왔었죠. 방문 간호는요. 방문 간호사, 방문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집에 방문해서 간호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요.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된다. 의사의 오더가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처방전도 주고 주사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 간호는 제가 서비스의 일종이라는 거. 그 밖에 복지용구 대여하거나 구매하는 것들이 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재가 서비스, 재가 급여에 있다는 거예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에는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어요.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거, 시설급여는 시설 가서 받는 거, 또 특별현금급여는요. 가족 요양비가 있습니다. 시설급여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일정 기간 하면은요, 단기 보호. 기간의 기가 단기의 기라는 거. 일정 시간 하면은요, 주야간 보호예요. 5장 6부 물어봅니다. 5장은요, 간심, 비패, 신이에요. 6부는요, 담소, 위, 대, 방이죠. 담낭, 소장, 위장, 대장, 방광이 6부예요. 그래서 다음 중 6부인 것은 담낭, 소장, 위장, 대장, 방광 중에 하나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5가지 감정이 있다. 노희사비공, 노희사비공. 분노를 하면 간이 상한다. 너무 기쁘면 심장이 상해. 생각이 많으면은 비장, 위장이 상해. 그리고 슬프면 폐가 상한다. 공포, 두려움이 있다면 신장이 상한다. 너무 무서우면 우리 오줌 찔끔 나오잖아요. 신장이 상한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매운맛은요, 간을 상하게 하고요. 짠맛은 심장을 상하게 하고요. 신맛은 비장을 상하게 합니다. 쓴맛은요, 폐를 상하게 해요. 그리고 단맛은 신장을 상하게 해서 당뇨병이 많이 온다. 개양우마돈, 이 음식은 좋다 이거예요. 이 동물은 좋다 이거예요. 닭은 간에 좋고요. 양은 심장에 좋고, 소는 여기에 좋고, 말은 폐에 좋고, 돼지는 신장이 좋다 이거죠. 여자 생식기 하면은 간하고 연결하시고요. 남자 생식기는 신장하고 연결하셔야 됩니다. 치과 진료 시 치과 진료 의자에 앉거나 내려올 때의 포지션은 수직 자세예요. 수평 자세예요. 수평은 가로고요. 수직은 위아래 자세입니다. 우리 치과 의자 어떻게 합니까?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뒤로 눕히잖아요. 수직 자세예요. 수직 자세. 이게 과거에 나왔었나 봐요. 입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반사시켜 뭘로 반사시킬까요? 거울로 반사시키겠죠? 치경입니다. 치아를 보는 거울, 거울 경자예요. 뭐 치경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여기 이렇게 거울 달려 있잖아요. 스케일링 할 때도 이걸로 입 안을 보잖아요. 치경은 입안을 반사시키는 거울이에요. 라이트는요, 그 유니체어, 이 체어 자체에 이 위에 이 라이트 있잖아요. 스탠드라고 해야 되나요? 예, 입 안을 환하게 비춰주는 불이에요. 입 안을 비춰준다 하면은 거울경입니다. 우리나라 도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폐기물 처리법, 쓰레기 처리법은요? 매립법이다. 우리나라는 땅에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비용이 가장 조금 들어서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고형 폐기물 대부분을 그냥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소각법이 깔끔하다. 소각법은 이 처리시설을 돈 주고 만들어야 돼서 처리시설이 좀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고 있고, 또 이 연기 때문에, 태우고 난 연기 때문에 대기 오염에 또 문제가 있어서 안 하고 있나 봅니다. 소각법으로 하면은 부피도 줄고, 지금 우리나라 쓰레기 이제 더 이상 매립할 데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쵸? 아직까지 매립법을 하고 있네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손 씻기 교육을 하려고 할 때는 효과적으로 하려면은요, 시범을 보여야 돼요. 시범 교육이 최근의 내용, 최신의 방법으로 실무 적용에 용이하다고 했어요. 손 씻는 거 백날 말로 설명하면 뭐합니까? 그냥 비누 가져와서 물에다가 이렇게 손 씻으세요 보여주는 게 최고다.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관찰법이겠어요.
대기 오염의 일종이래요. 금속물과 석조 건물을 부식시킨대요. 하면은 산성비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부식시키는 건 산성비예요. 산성비의 원인 물질은요. 이산화황, 아황산 가스죠. 산림에 피해를 주고 호수나 하천의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비에서 산성물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부식도 되고 생태계는 파괴가 되고 이 산림이나 농사에도 농작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가 뭘까요? 이미 그 사장한테 폐기물 비용을 부담시켜서 물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폐기물 부담금이에요. 애초부터 니네들이 폐기물 비용을 부담해서 판매를 해라. 이게 바로 폐기물 부담금입니다. 폐기물 부담금, 기저귀 같은 것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미리미리 부담시키는 제도가 폐기물 부담금 제도입니다. 환경오염 관련 부담금이 4가지가 있어요. 탄소세, 환경개선 부담금, 안전관리 예치금, 공해배출 부과금이 있어요. 탄소세는요,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으로 탄소가 많이 나오면은 세를 부과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요, 경유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겁니다. 승용차는 보통 휘발유잖아요. 이 트럭이나 이렇게 대형 버스 같은 것들이 경유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나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게 이게 바로 환경 개선 부담금이에요. 경우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매연이다 하면은 이건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죠? 환경 개선 부담금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재활용이 안 돼가지고 폐기물에 부담시키는 것은 폐기물 부담금이에요. 폐기물 부담금은 물건이 나올 때부터 제조업자, 사장이라고 할게요. 환경 개선 부담금은 매연이죠. 경유죠. 그냥 운전자예요. 자동차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사장에게 부과하는 것은 폐기물 부담금이다. 그냥 일반적인 시민에게 이게 부담시키는 것은 환경 개선 부담금이다. 안전관리 예치금, 공사 현장에서 방치된 거 많이 보셨나요? 공사하다 말고 되게 귀신의 집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공사하다가 방치하면은 굉장히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받습니다. 도시가 이 건물 때문에 흉물스럽다. 그래서 환경오염 관련 부담금 중에 안전관리 예치금이 있는 거예요. 공해배출 부담금, 이것은 벌금입니다. 경유소비자 환경개선 부담금,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예치금이 있다. 보행장애, 고련화증 있을 때 의심되는 물질은 카드뮴입니다. 카드뮴 때문에 고련화증, 이따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따이가 일본말로 아프다 이런 뜻이래요. 엄청 아픈가 봐요. 과하면 백내장과 화상을 일으킨다 하면은 적화, 적외선이에요. 적화. 또 자살, 자외선은요? 살균작용이죠. 자살, 요거는 좀 기억하세요. 적화, 적외선은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햇빛을 보면 백내장이 생길 수 있겠죠? 백내장 예방하려면 선글라스 끼고 다니세요. 부유물이나 불순물을 가라앉히는 인공정화법은 뭘까요? 침전법이다. 가라앉히는 것이니까 침전법이다. 이 뜻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볍게만 들으세요. 희석은요? 그냥 섞는 거잖아요. 그쵸? 오염물질이 유입된 상태에서 많은 양의 물과 섞어서 한마디로 그냥 희석만 시키는 거예요. 침전은요, 가라앉는 거. 산화작용은요, 산소랑 같이 결합하는 거. 일광소독은요, 햇볕을 쐬는 거죠. 자외선에 의한 살균작용으로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게 일광소독이다. 식균작용은요, 먹는 거예요. 뭘 먹어요? 오염물질이 분해된대요. 오염물질을 먹어버린다. 우리 백혈규 식균작용 했었잖아요. 그쵸? 자정작용의 하나입니다. 오염의 농도를 낮추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식균작용, 먹어버린다. 오염 농도를 낮추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거. 가라앉히는 거, 침전법. 또 산소랑 결합하는 거, 산화작용. 햇볕 쬐는 거, 일광소독. 오염물질을 분해해서 농도를 낮추는 거, 식균작용.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어떤 시설이죠? 노인 의료복지시설입니다. 의료하면은 요양이 들어가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국가고시에 잘 나오는 거 뭐가 있어요? 규모입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을 가정은요. 공생으로 기억하세요. 입소자를 9명 이내로 받습니다. 노인을 9명 이내로 받는다 이거예요. 노인 2.5명당 직원은 1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노인이 10명이면요?
직원이 4명이 필요하겠죠? 아, 그래서 그냥 9명만 받는구나. 직원이 3명만 있도록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일상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분들이 공생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정환경하고 비슷한 생활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노인 요양시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에요. 입소자를 10명 이상으로 받습니다. 10명, 20명 또는 30명, 규모가 보통 100명 이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은 규모가 10명 이상이다. 9명 이내라고 한다면 공생이다. 이렇게 의료시설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 규모를 나눠요? 우리가 병상이 29개 이하라고 한다면 의원이고요. 병상이 30개 이상이라고 한다면 병원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종합병원은요? 병상이 100개 이상이죠. 이렇게 규모를 나누는 것처럼 입소자를 9명만 받는다 하면은 공생이다. 입소자를 10명, 20명, 30명 받는다 하면은 요양시설, 요양원이라는 거예요. 네이버에 요양원 검색하시면요. 보통 규모가 30몇 명, 80몇 명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요양시설이라는 거예요. 의료복지시설이죠. 거기에 간호사도 있고요. 간호조무사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도 1명 정도는 있잖아요. 노인 어떤 복지시설에는 경로당, 복지관, 노인교실이 있다. 건강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가를 즐기는 것입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또 노인 복지시설 중에서 어떤 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이런 게 있어요. 재가급여입니다. 있을 재, 집 가. 재가급여예요. 급여는요. 같은 말로 서비스 또는 혜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노인 복지시설 이거 정말 국가고시에 허구 헛날 나오잖아요. 방문 요양 대상자 집에 방문합니다. 누가? 요양보호사가. 그래서 일상생활도 도와주고요. 신체 활동 지원도 해주는 거예요. 방문 목욕, 목욕 차량이 가요. 그래서 2명 정도가 그 대상자를 목욕시켜주는 겁니다. 주 야간 보호,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데이케어 센터예요. 일정 시간 동안 갑니다. 그래서 국가고시에 일정 시간이다 하면은 주야간 보호예요. 왜?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5시, 6시에 집으로 옵니다. 버스가 있어요. 이 차를 타고 가서 차를 타고 와요. 일정 시간만 이 노인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단기보호. 이 단기의 기자가요. 기간의 기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들이 해외 출장에 잡혔습니다. 엄마가 치매 노인이에요. 단기보호 시설에 맡기는 거예요. 단기보호 시설로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습니다. 제가 서비스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라며 왜 제가 서비스죠? 여러분 한 달은 30일이에요. 이 30일 중에서 일정 기간 며칠만 가는 거지 이 나머지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기간이 더 많다. 그래서 제가 서비스에 단기보호가 들어갑니다. 방문 간호도 국가고시에 잘 나왔었죠. 방문 간호는요. 방문 간호사, 방문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집에 방문해서 간호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요.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된다. 의사의 오더가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처방전도 주고 주사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 간호는 제가 서비스의 일종이라는 거. 그 밖에 복지용구 대여하거나 구매하는 것들이 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재가 서비스, 재가 급여에 있다는 거예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에는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어요.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거, 시설급여는 시설 가서 받는 거, 또 특별현금급여는요. 가족 요양비가 있습니다. 시설급여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일정 기간 하면은요, 단기보호. 기간의 기가 단기의 기라는 거. 일정 시간 하면은요, 주야간 보호예요. 5장 6부 물어봅니다. 5장은요, 간심, 비패, 신이에요. 6부는요, 담소, 위, 대, 방이죠. 담낭, 소장, 위장, 대장, 방광이 6부예요. 그래서 다음 중 6부인 것은 담낭, 소장, 위장, 대장, 방광 중에 하나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5가지 감정이 있다. 노희사비공, 노희사비공. 분노를 하면 간이 상한다. 너무 기쁘면 심장이 상해. 생각이 많으면은 비장, 위장이 상해. 그리고 슬프면 폐가 상한다. 공포, 두려움이 있다면 신장이 상한다. 너무 무서우면 우리 오줌 찔끔 나오잖아요. 신장이 상한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죠? 매운맛은요, 간을 상하게 하고요. 짠맛은 심장을 상하게 하고요. 신맛은 비장을 상하게 합니다. 쓴맛은요, 폐를 상하게 해요. 그리고 단맛은 신장을 상하게 해서 당뇨병이 많이 온다. 개양우마돈, 이 음식은 좋다 이거예요. 이 동물은 좋다 이거예요. 닭은 간에 좋고요.
양은 심장에 좋고, 소는 여기에 좋고, 말은 폐에 좋고, 돼지는 신장에 좋다 이거죠. 여자 생식기 하면은 간하고 연결하시고요. 남자 생식기는 신장하고 연결하셔야 됩니다. 치과 진료 시 치과 진료 의자에 앉거나 내려올 때의 포지션은 수직 자세예요, 수평 자세예요. 수평은 가로고요. 수직은 위아래 자세입니다. 우리 치과 의자 어떻게 합니까?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뒤로 눕히잖아요. 수직 자세예요. 수직 자세. 이게 과거에 나왔었나 봐요. 입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반사시켜 뭘로 반사시킬까요? 거울로 반사시키겠죠? 치경입니다. 치아를 보는 거울, 거울 경자예요. 뭐 치경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여기 이렇게 거울 달려 있잖아요. 스케일링 할 때도 이걸로 입 안을 보잖아요. 치경은 입안을 반사시키는 거울이에요. 라이트는요, 그 유니체어, 이 체어 자체에 이 위에 이 라이트 있잖아요. 스탠드라고 해야 되나요? 예, 입 안을 환하게 비춰주는 불이에요. 입 안을 비춰준다 하면은 거울경입니다. 우리나라 도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폐기물 처리법, 쓰레기 처리법은요? 매립법이다. 우리나라는 땅에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비용이 가장 조금 들어서 이 방법을 쓰고 있어요. 고형 폐기물 대부분을 그냥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소각법이 깔끔하다. 소각법은 이 처리시설을 돈 주고 만들어야 돼서 처리시설이 좀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고 있고, 또 이 연기 때문에, 태우고 난 연기 때문에 대기 오염에 또 문제가 있어서 안 하고 있나 봅니다. 소각법으로 하면은 부피도 줄고, 지금 우리나라 쓰레기 이제 더 이상 매립할 데 없다고 하는데요. 그쵸? 아직까지 매립법을 하고 있네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손 씻기 교육을 하려고 할 때는 효과적으로 하려면은요, 시범을 보여야 돼요. 시범 교육이 최근의 내용, 최신의 방법으로 실무 적용에 용이하다고 했어요. 손 씻는 거 백날 말로 설명하면 뭐합니까? 그냥 비누 가져와서 물에다가 이렇게 손 씻으세요 보여주는 게 최고다. 그리고 나서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관찰법이겠어요. 대기 오염의 일종이래요. 금속물과 석조 건물을 부식시킨대요. 하면은 산성비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부식시키는 건 산성비예요. 산성비의 원인 물질은요, 이산화 황, 아황산 가스죠. 산림에 피해를 주고 호수나 하천의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비에서 산성물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부식도 되고 생태계는 파괴가 되고 이 산림이나 농사에도, 농작물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가 뭘까요? 이미 그 사장한테 폐기물 비용을 부담시켜서 물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폐기물 부담금이에요. 애초부터 니네들이 폐기물 비용을 부담해서 판매를 해라. 이게 바로 폐기물 부담금입니다. 폐기물 부담금, 기저귀 같은 것들,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미리미리 부담시키는 제도가 폐기물 부담금 제도입니다. 환경오염 관련 부담금이 4가지가 있어요. 탄소세, 환경 개선 부담금, 안전관리 예치금, 공해 배출 부과금이 있어요. 탄소세는요, 이산화탄소 저감 대책으로 탄소가 많이 나오면은 세를 부과합니다. 환경 개선 부담금은요, 경유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겁니다. 승용차는 보통 휘발유잖아요. 이 트럭이나 이렇게 대형 버스 같은 것들이 경유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나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게 이게 바로 환경 개선 부담금이에요. 경유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매연이다 하면은 이건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죠? 환경 개선 부담금이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재활용이 안 돼가지고 폐기물에 부담시키는 것은 폐기물 부담금이에요. 폐기물 부담금은 물건이 나올 때부터 제조업자, 사장이라고 할게요. 환경 개선 부담금은 매연이죠. 경유죠. 그냥 운전자예요. 자동차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 사장에게 부과하는 것은 폐기물 부담금이다. 그냥 일반적인 시민에게 이게 부담시키는 것은 환경 개선 부담금이다. 안전관리 예치금, 공사 현장에서 방치된 거 많이 보셨나요? 공사하다 말고 되게 귀신의 집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공사하다가 방치하면은 굉장히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 예치금을 받습니다. 도시가 이 건물 때문에 흉물스럽다. 그래서 환경오염 관련 부담금 중에 안전관리 예치금이 있는 거예요. 공해배출 부담금, 이것은 벌금입니다. 경유소비자 환경개선 부담금,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예치금이 있다. 보행장애, 고련화증 있을 때 의심되는 물질은 카드뮴입니다. 카드뮴 때문에 고련화증, 이따이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따이가 일본말로 아프다 이런 뜻이래요. 엄청 아픈가 봐요. 과하면 백내장과 화상을 일으킨다 하면은
적화, 적외선이에요. 적화. 또 자살, 자외선은요 살균작용이죠. 자살, 요거는 좀 기억하세요. 적화, 적외선은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햇빛을 보면 백내장이 생길 수 있겠죠. 백내장 예방하려면 선글라스 끼고 다니세요. 부유물이나 불순물을 가라앉히는 인공정화법은 뭘까요? 침전법이다. 가라앉히는 것이니까 침전법이다. 이 뜻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볍게만 들으세요. 희석은요? 그냥 섞는 거잖아요. 그쵸? 오염물질이 유입된 상태에서 많은 양의 물과 섞어서 한마디로 그냥 희석만 시키는 거예요. 침전은요, 가라앉는 거. 산화작용은요, 산소랑 같이 결합하는 거. 일광소독은요, 햇볕을 쐬는 거죠. 자외선에 의한 살균작용으로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게 일광소독이다. 식균작용은요, 먹는 거예요. 뭘 먹어요? 오염물질이 분해된대요. 오염물질을 먹어버린다. 우리 백혈규 식균작용 했었잖아요. 그쵸? 자정작용의 하나입니다. 오염의 농도를 낮추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식균작용, 먹어버린다. 오염 농도를 낮추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거. 가라앉히는 거, 침전법. 또 산소랑 결합하는 거, 산화작용. 햇볕 쬐는 거, 일광소독. 오염물질을 분해해서 농도를 낮추는 거, 식균작용.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어떤 시설이죠? 노인 의료복지시설입니다. 의료하면은 요양이 들어가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국가고시에 잘 나오는 거 뭐가 있어요? 규모입니다. 노인 요양 공동생활을 가정은요. 공생으로 기억하세요. 입소자를 9명 이내로 받습니다. 노인을 9명 이내로 받는다 이거예요. 노인 2.5명당 직원은 1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노인이 10명이면요? 직원이 4명이 필요하겠죠? 아, 그래서 그냥 9명만 받는구나. 직원이 3명만 있도록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은 일상적인 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분들이 공생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정환경하고 비슷한 생활에서 생활할 수 있어요. 노인 요양시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양원이에요. 입소자를 10명 이상으로 받습니다. 10명, 20명 또는 30명, 규모가 보통 100명 이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노인 요양시설은 규모가 10명 이상이다. 9명 이내라고 한다면 공생이다. 이렇게 의료시설 두 가지를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 규모를 나눠요? 우리가 병상이 29개 이하라고 한다면 의원이고요. 병상이 30개 이상이라고 한다면 병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합병원은요? 병상이 100개 이상이죠. 이렇게 규모를 나누는 것처럼 입소자를 9명만 받는다 하면은 공생이다. 입소자를 10명, 20명, 30명 받는다 하면은 요양시설, 요양원이라는 거예요. 네이버에 요양원 검색하시면요. 보통 규모가 30몇 명, 80몇 명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요양시설이라는 거예요. 의료복지시설이죠. 거기에 간호사도 있고요. 간호조무사도 있고 요양보호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도 1명 정도는 있잖아요. 노인 어떤 복지시설에는 경로당, 복지관, 노인교실이 있다. 건강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가를 즐기는 것입니다.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또 노인 복지시설 중에서 어떤 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이런 게 있어요. 재가급여입니다. 있을 재, 집 가. 재가급여예요. 급여는요. 같은 말로 서비스 또는 혜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노인 복지시설 이거 정말 국가고시에 허구 헛날 나오잖아요. 방문 요양 대상자 집에 방문합니다. 누가? 요양보호사가. 그래서 일상생활도 도와주고요. 신체 활동 지원도 해주는 거예요. 방문 목욕 차량이 가요. 그래서 2명 정도가 그 대상자를 목욕시켜주는 겁니다. 주 야간 보호.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데이케어 센터예요. 일정 시간 동안 갑니다. 그래서 국가고시에 일정 시간이다 하면은 주야간 보호예요. 왜?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5시, 6시에 집으로 옵니다. 버스가 있어요. 이 차를 타고 가서 차를 타고 와요. 일정 시간만 이 노인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단기보호. 이 단기의 기자가요. 기간의 기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들이 해외 출장에 잡혔습니다. 엄마가 치매 노인이에요. 단기보호 시설에 맡기는 거예요. 단기보호 시설로 가서 일정한 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습니다. 제가 서비스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라며 왜 제가 서비스죠? 여러분 한 달은 30일이에요. 이 30일 중에서 일정 기간 며칠만 가는 거지 이
나머지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기간이 더 많다. 그래서 재가 서비스에 단기 보호가 들어갑니다. 방문 간호도 국가고시에 잘 나왔었죠. 방문 간호는요. 방문 간호사, 방문 간호조무사 또는 치의생사가 집에 방문해서 간호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요. 의사의 지시가 있어야 된다. 의사의 오더가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처방전도 주고 주사도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 간호는 재가 서비스의 일종이라는 거. 그 밖에 복지용구 대여하거나 구매하는 것들이 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재가 서비스, 재가 급여에 있다는 거예요. 노인장기 요양보험에는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어요.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거, 시설급여는 시설 가서 받는 거, 또 특별현금급여는요. 가족 요양비가 있습니다. 시설급여 아까 뭐가 있다 그랬어요?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일정 기간 하면은요. 단기보호, 기간의 기가 단기의 기라는 거. 일정 시간 하면은요. 주야간 보호예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